그 의료협동조합이 출발하게 된 것은 이제 이런 의사 중심의 어떤 그런 의료 체계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소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그 의료 체계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이제 저희들은 그 지역 사회에 예를 들어서 그 영세민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이게 의료 그 소외 대상들이 함께 그 말하자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게 그 의료협동조합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 11월 12일 전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시총회 현장. 큰 소리로 나도 건물주다를 외치는 조합원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그 행안부에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산화 사업을 장려하는 그런 그 계획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해서 일단 그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그 일부 그 융자를 해주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말하자면 전에는 어떻게 은행 같은 데서 융자를 해주는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지금 행안부가 그렇게 한 것도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행안부 사업을 일단 출발점으로 해서 용기를 내어서 건물을 매입하기로 됐는데요. 행안부나 또는 지역의 그 신협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확보해서 오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융자 형태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일단 갚아 나가야 할 거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출자금을 많이 이렇게 내주시는 건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 증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애당초에 그 설정한 목표는 4억이었는데 지금 한 3억 4천 정도 그것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출자 운동, 정자 운동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달 뒤인 1월 중순 이사를 막 마친 전주 의료사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 그래도 제법 아늑하군요. 건물 매입을 마친 뒤에 실내 구조도 바꾸고 이사를 하느라 애를 많이 쓴 모양입니다. 새로 꾸민 공간에서 진료도 하고 사물을 보는 모습이 희망차 보입니다. 다들 이제 곧 자리를 잡아가겠지요? 저희가 행안부 지역자산화 사업에 선정된 것이 6월 달이었고요. 그러면서 쭉 진행하면서 이 건물이 확정된 거는 10월 정도, 10월, 11월에 확정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하는 과정은 사실 여기가 기존에 이 건물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12월 달까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과정이 굉장히 좀 11월 달까지 계셔가지고 12월 달 한 달 정도 리모델링 그것도 제대로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리모델링하고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도 그 조합원님들이랑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셔가지고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또 이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주 의료 사업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굳이 자체 건물을 가지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고 또 임대로 있으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안정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뀌게 됐을 때 또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역 안에서 정말 통합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원을 연결해가지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함께 모이면 훨씬 더 상생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시면서 저희 보고 의료사업은 법인이고 건물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회가 되면 의료사업이 건물을 사게 되면 우리가 함께 모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자활센터, 자활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한데 모여서 협력하는 거점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의료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차 의료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원이 있고 중간급의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의료기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차 의료가 거의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주치의 제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그 의원에 가서 다시 말하면 주치의에게 가서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항상 상담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분은 1차 의료이기 때문에 뭐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런 명의일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이 병은 이 1차 의료기관 차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진료할 건지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주치의는 평소에 상대방을 환자를 잘 알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뭐 음식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지도를 해서 그야말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것이 주치의인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1차 의료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하자면 노력을 해왔는데 전주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이게 주치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차 의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나 아니면 행안부나 또는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쭉 해오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료협동조합이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더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로서는 커다란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형 어르신 통합돌봄. 시청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돌봄, 수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과 건강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그것인데요. 한방 주치의와 건강 리더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살피고 건강 관리를 도와드린답니다. 일단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독거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하고요. 또 일단은 그 드시는 약 복용 같은 거 잘 하고 계시는지 또 그 질병에 맞게 식생활 같은 거를 잘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치매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런 책도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율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재밌는 놀이 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그 어머니들 주간보호센터에서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놀아드리는 그런 노치원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저희가 처음 할 때는 7사람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또 하다가 작년에는 20명이었어요. 그래서 20명이 이제 완산구에 뭐 몇 개 동만 했는데, 저희가 10가구를 방문을 해서 하루에 2집씩 다녀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 하루에 2집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그렇게 10집을 다니고,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4번 정도 뭐 이렇게 저희가 방문을 하거든요. 2019년도에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전주시에서 저희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이제 전주시에서 이거를 정상으로 이제 저희 시범 사업을 하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건강지킴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결과가 좋아가지고 또 올해도 또 전주시에서 저희를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작년에는 완산구 몇 개 동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좋고 어머니들 반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덕진구까지 해서 아마 전주시 전체 동을 건강지킴이를 이제 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저는 이제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모든 의료는 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의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편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이든 때가 되면 공공의료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의료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과잉 진료가 없고, 그 다음에 환자 중심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의료 사업이든 다 추구하는 바고요. 교육 활동에 많은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치료하고 그 이제 병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질환이 발생한 원인이나 이런 것을 같이 교육하면서 다시 그 질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활동에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깨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은 어깨를 이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 근육의 특성이 뭔지, 그래서 어떤 자세와 이런 것으로서 그 어깨가 아픈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아팠을 때 스스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 어깨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지원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전주 의료사협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바로 건강한 마을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시잖아요. 몸도 불편하시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우울하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보살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거를 관리하고 또 대상자 관리하고 선생님도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 나아가 개인 활동과 정서적인 면까지 도와드리는 일이기에 어르신들이 자녀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렇게 복지관하고 이런 데 연계하다 보니까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보 공유가 좀 잘 돼서 그 자원 연계 같은 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우리 선생님 선에서 케어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문제들이 또 대상자분들이 또 숙자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가족분들의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거의 뭐 생활을
그러니까 가족들의 도움이 전혀 지직체계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연세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선생님이 좀 난감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나.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이제 가보면은 이제 느끼는 거 있죠. 예, 오가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선생님은 뭐 가서 뭐 3시간 정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 이상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되게 많이 의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유대감이라든가 신뢰를 쌓고 이렇게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더 의지하고 그런 거 모습 볼 때 하여튼 우리 선생님에 대한 그러니까 자긍감?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마을 노인복지센터가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를 자부하며 20년을 달려온 전주 의료사협. 한의원과 치과 운영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 나아가 건강주치의와 건강지킴이가 활동하는 전주형 어르신 통합 돌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 건강실천단, 길 따라 걷는 모임, 태극권 같은 소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주 의료사업의 이러한 활동에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꾸준히 동참해온 1,600여 조합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답니다. 처음에 의료 사업을 안 것은 지인이 여기 의료 생협일 때 그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권유에 의해서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의료 사업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우리 의료 공동체 이런 의미도 몰랐고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지인이 하니까 지인이 권유하니까 동참한다 이런 생각이었었죠. 전주 의료사역 같은 경우 이제 건강과 나눔의 공동체로서 지금 제 역할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화동에 이 본 거주지를 두고 우리 의료사협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이제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의료를 갖다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장애인 부분을 방문한다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찾아가는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시기구나.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2001년 전북 의료생협 연구회를 시초로 20년 역사를 쓰고 있는 전주 의료사협.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 민주화와 건강에 살 권리를 스스로 확보하자는 건강한 마을을 여는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정도를 의료사역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옆에서 지켜봤었고 정말 그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부분 그 힘든 부분을 굴곡을 다 헤쳐나가고 여기저기 옮겨지기도 하고 헤쳐나가면서 지금 이 건물에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요. 정말 좀 감격스러운 부분이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보면 저 같은 조합원이라든가 우리 이제 지역사회에 이미 좀 리더로 또 활동하시는 우리 그 이사님들의 협조도 있었고 우리 이제 고선미 전무님의 노력도 있었고 든든하게 우리 버팀목이 되어지는 게 이사장님의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시너지가 이제 합체돼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전주 시민들이 이게 평화동에 전주 의료 사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다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신 모든 저 시민들께서는 정말 전주 지역이 안심하고 나이 들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전주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 시민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